안녕하세요. 영화 새길로의 저는 감자. 네오. 나무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추천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급이라고 멜랑콜리아 이렇게 두 편 원래 좋아하는 영화여서 다시 봤는데 이 도급일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제 막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가지고 막 누구하고라도 막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흥분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추천하게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저는 이 영화 아마 나왔을 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예전에 나왔을 때 너무 무섭죠. 그 잔인하죠. 폭력이라는 게 너무 잔인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던 영화. 이만큼 너무나 놀랬던 영화였어요. 나는 이제 처음 봤는데 이거 처음 좋았어요.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맨 처음에 좋고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반전으로 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이 영화가 이제 두 번의 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그 브레이트가 이제 대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쿠르트바이를 작곡한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 중에 파이럿 제니라고 이제 해적 제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이렇게 결심을 그래서 한 거예요. 저기 그 미장센이 그 영국적인 요소로 그 채워져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브레이트는 뭐 연극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뭐 영국의 예수죠. 그렇죠. 그런 프리투바이라고 이제 같이 합작해서 이제 만든 게 서푼짜리 오페라. 근데 이제 오페라지만 사실은 카바라 음악에 좀 가까운 그런 또 네. 곡이기도 하죠. 네, 정통적인 오케스트라를 쓰지 않고 이제 23개 악기 뭐 벤조 같은 거 그런 것도 쓰고 그렇게. 거기서 왔다면 정말 탁월한 연출로 만든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이 영화가 처음에는 이제 네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처럼 그레이스가 이제 이 마을에 들어올 때 저는 천사가 왔나? 이게 그레이스가 옴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그러니까 조명이 약간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해피하게 또 봄과 여름을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을 마을 사람들하고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해적 제니 이 노래를 아시는 유저님들이라면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떨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그렇죠. 눈치를 근데 챘을 그거 거예요. 얘기를 해줘요. 네. 이게 그 해적 제니가 이제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소녀가 부르는 노래인데 자기는 사실은 그 뭐 도치 8대고 막 대포가 막 50대 있는 그런 해적선의 선장이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이렇게 선원들 100명의 선원들이 마을에 막 스며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을 다 사슬로 묶어 가지고 이제 어떤 놈부터 죽일까요? 그러면 다 죽여! 으하하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연극하신 건가요, 아니 지금? 스포한 거예요. 스포한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근데 이제 감독은 그 결말을 먼저 이제 생각하고서 이 앞부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이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놀랍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많은 캐릭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캐릭 중에서 가장 나쁜 캐릭은 뭐 같아요? 캐릭터? 네. 저는 톰인 것 같아요. 톰이 누구냐면 그 마을에서 작가 지망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수용의 미덕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을 통해 수용하는 미덕을 배우기 위한 선물 그게 그레이스라고 말하거든요. 가지고 톰이 그레이스를 약간 변호해주고 얘를 이제 여기에 끌어와서 함께 이렇게 융합시키려는 그런 액션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말만 하는 애야 얘는. 그리고 아주 못되고 아주 아이러니하고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이고. 못된 건 다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라서 전 톰이 제일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셨군. 저는 그레이스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녀. 네, 선녀. 네네. 왜냐면 그레이스가 가장 오만했어요. 그레이스는 이제 나는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서 견뎠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그레이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둘이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종자 포스터가 붙어요.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이 싹이 터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는 은행강도 포스터가 그렇죠. 붙으니까 약점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협박하고 막 이제 학대하고 또 뭐 폭행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레이스가 그거를 저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견뎠어요.
그게 그레이스의 오만함인 것 같아요. 전 참을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레이스의 오만으로 보진 않았고 선녀가 그레이스라는 이름조차도 약간 영광스러운 좋은 이름인데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마을 안에. 그때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방인이에요. 포함시켜주지 않아. 그럼 그레이스는 한번 꿈꿨던 것 같아. 내가 노력하면 받아들여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레이스. 그런데 계속 이제 그렇게 그래서 했던 그레이스.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레이스에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넘어서 너무나 큰 폭력인데 결국은 그 마을에서 이 그레이스는 혼자였고 너무 나약했고 그리고 막 이제 그 집단적으로 이제 함께 일을 괴롭히다 보니까 그레이스가 가장 비참했기 때문에 오만할 수는 있는데 가장 피해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스가 좀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에게 기대를 했던 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사람들이 나빴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기 순자와 맹자 얘기 같기도 하고. 뭐 답은 없는 거니까.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여기서 그 악한 사람 중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저기 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얘는 도무지 상도의가 없는 애가 하나 있어. 그 벤이라고 있어요. 장사 네. 운전? 운전하는 네, 애. 네, 네. 그 원래 배달을 해야 되잖아. 배달을 하면은 제대로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계속 이 상도에서 못 지키고 다시 그 비참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배는 도대체 뭐냐고. 다 나쁜 저는 또 사람이야. 이제 그 벤이 이제 그레이스를 탈출시키는 그 장면에서 그 사과 트럭이잖아요. 그 네. 사과 트럭을 타고 가는데 그 사과 트럭을 이제 그 사과 트럭하고 이제 그레이스만 딱 위에서 거의 전지적 시점으로 그렇죠.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때 그 장면은 진짜 그 거미줄에 걸린 파리 신세가 된 예. 그런 그레이스가. 그레이스의 그 그런 모습을 너무 잘 그 영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상징적이었던 그런 느낌의 그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원래 포스터는 아니고 그 세컨 포스터로 썼던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그 그레이스가 니콜 키드먼이 해서 정말 그렇죠. 너무 이제 예쁘잖아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여성인 거고 한데 근접할 수 없는 그 여성을 이제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지.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것들이 그냥 새로 알게 된 악을 하나씩 취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악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했던 영화인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아이조차도 너무 악적인 애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이제 저는 감자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톰이 마을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정직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레이스를 처음에 받아들여가지고 또 우정이 싹 트잖아요. 그리고 2계절 동안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그런 위압조차도 사실은 그 정도는 어린 나이에 그냥 이렇게 용서할 만한 그런 위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좀 못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저는 악하다고 보지 않고 그냥 평범한 보통의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를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권력을 가진다고 권력이 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악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권력이 생겨서 착취하는 거죠. 계속 이제 착취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영화 끌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레이스가 이제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도와주겠다고 그 순수한 도움인 건데 이제 시킬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레이스가 말하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겁나 많은 거예요. 그래 너무 많아. 그래서 집집마다 할 일이 많아지고 노동 시간을 늘리고 이러면서 점점 얘를 이제 그 폭력이 당연한 것처럼 돼가는 모습들이 그게 그냥 착하다고 하기보다 그냥 워낙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한 명을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리고 그 폭력의 양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남자들은 성적인 폭력을 하는 거고 여자는 질투를 하면서 또 그 여자 여러 아이까지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악을 다 끝까지 다 드러내는 게 이 감독의 어떤 그런 잔인한 시선인 것 같았거든요. 얼마큼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 그걸 다 보여줘. 그거를 도급이어가지고. 그렇죠. 도급을. 도급이를 어떻게 도급만 사는 건가 봐요? 나중에 도급만 살죠. 네, 아, 저는 그때는. 이제 그 명장면으로 생각하는 게 그
그 이제 빈 목사관에서 네. 그레이스가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눈이 오던 날? 네, 근데 진실을 마주할 그런 용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고 그래서 막 자기 변명에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 절망한 그레이스가 그 목에는 이제 그 개들이 묶는 그런 사슬을 이제 목에다 감고 이렇게 커다란 추를 이제 질질 끌고 가는데 그날 이제 첫눈이 왔잖아요. 근데 그레이스가 그 말을 마쳤을 때 첫눈이 그쳐요. 그리고 그 눈이 깔려 있는 그 마을 길을 그레이스가 그 추를 끌면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 너무 그 처연한 그런 어떤 그레이스의 어떤 현실과 또 반대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나약함이라든지 잔인함 이런 것들을 막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레이스가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대놓고 해요. 그렇죠. 그레이스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레이스가 나오면서 그랬거든 톰한테. 나 말 잘 못한 것 같다고. 근데 톰이 막 또 위로를 해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먹혔죠. 그 첫눈의 그 기회를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했어요. 날려버렸죠. 결국은. 날려버렸죠. 근데 그때도 자기들 변명하기 급급한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솔직히 그 과수원에서 그 과일 따는 사람의 부인도 그레이스가 꼬리 쳐갖고 그랬다면서 막 베라. 자기도 분명 알아요. 남편일 거라는 걸 알아. 근데 아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에 가장 극명한 사람은 톰이었던 거고. 예, 다 알아. 근데도 거기서 그레이스를 계속 유해주는 척하고 이러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막 그레이스가 또 기회를 줬거든요. 솔직히 그 이제 자기를 처음에 데려왔던 그 마피아 명함을 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안 받았다고 당연히 버렸다고. 근데 나중에 그걸 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도그빌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시작부터 악적인 게 점점점 짙어지더니 그렇게 결말이 나는 것 같았어요. 또 뭐 인상적인 건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뭐 장면은 아니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톰이 그레이스가 처음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네네. 그녀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 그레이프를 쓰는데 기프트? 기프트를 쓰는데 죄송해요. 기프트를 쓰는데 프레젠트하고 기프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프레젠트를 안 쓰고 선물? 기프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기프트 무슨 뜻일까 했더니 기프트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왕이 신하들에게 혹은 뭐 사장님이 우리 이제 이제 직원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 선물을 기프트라고 이렇게 하고 개인적인 선물들 이런 걸 이제 프레젠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프트라는 단어를 이제 톰이 썼을 때 원래 이제 톰하고 사실은 그레이스하고는 사랑하는 그런 연인의 관계잖아요. 근데 기프트를 썼을 때 이 기프트가 되게 이제 단어가 무서워지는 거야. 왜냐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노예인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프트인 거야. 그걸 암시하는 거죠. 예, 그런 암시가 됐을 때 그때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배운 것이 기프트와 프레젠트. 결과적으로 차이. 톰은 기프트를 받아들여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인 척 말만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선적인 인간이죠. 작가이기 이율배반 때문에 계속 연속이에요. 톰은 우리 백화점 상품권 할 때 보니까 기프트 쓰네요. 아, 그죠? 우리 이제 프레젠트 합시다. 그거 확실히 알겠네요. 네. 그죠? 저는 그래서 아까 인상적인 그 명장면을 아까 그 눈 내리는 걸 네. 하셨잖아요. 저는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연극처럼 모든 그 평면에서 이렇게 무대가 있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겁탈 당하는 장면. 예. 그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신과 같은 위치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볼 있는데 수 있지. 이쪽에서 겁탈을 당해. 그 사람들 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는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때가 제일 인상적인 장면. 그렇죠. 사람들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모든 걸 네. 숨기고서 할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사실은 그 미장센 자체가 연극적인 요소를 있기 때문에 벽을 없앤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우리가 신적인 느낌의 이런 그 전지적 시점에서 볼 수 있는 하여튼 탁월한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저는 그 어쨌거나 그레이스의 아버지가 왔잖아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안 왔으면 평생 몫을 해가지고 일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반전이죠. 네, 그죠. 와서 다 응징을 해서 저는 사이다 같았어요. 네. 마지막에 뭐 좀 그렇구나. 불쌍했나요? 사람들이? 네, 아니 저는 그레이스 그런 결말을 가져온 것이 저는 결국은 그레이스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진짜? 때문에 네. 저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레이스가 거기에 충분한 그 총으로 다 사람 죽이고 뭐 톰도 본인이 직접 죽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죠.
죽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거기에 벌에 대한 대가인데 저는 가장 고통받은 건 그레이스 같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자기가 어떻게든 희망을 인간이라는 거에 희망을 품었는데 그 처절히 깨졌던 거.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결국은 뭐 다시 해피해질 수 있겠죠. 그 모든 사람에서 벗어났으니까. 하지만 여기 이게 좌절됐다는 데서 오는 그 거기서 오는 그레이스가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제일 아프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놓친 장면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무리하죠. 없는 걸로. 네. 영화가 참 독특한 영화여가지고.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